자, 232쪽의 송민곡은 요거는 이제 속 3인곡이라고 생각하면 돼. 속 3인곡. 자, 주제는 임을 향한 그리움 연군지정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요거는 그 3인곡하고 주제가 똑같아. 3인곡하고 차이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야.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자, 특징은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여성의 애절한 어조, 그러니까 여성적 어조로 그린 거는 3인곡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성적 어조로 그렸기 때문에 감정의 절실한 표현, 그리고 그 공감 유도하는 거 이런 거 있는 거고. 자, 2번이 송민곡의 특징이야. 대화 형식. 자, 얘는 대화 형식인데 참고로 3인곡은 독백 형식이야. 3인곡은 독백. 자, 대화 형식이라서 여기서 뭐 보통은 여인 1이라고도 하고 감녀라고도 해. 그 다음에 여인 2라고도 하고 혹은 을려라고도 하고 요즘의 추세는 여인 1과 2예요. 자, 여인 1, 2. 자,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여인 2가 중심 화자야. 중심 화자고 자, 여인 1이 보조 화자야. 그러니까 시상을 일으키고 뭐 위로도 해주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하는데 중심 내용은 전부 다 여인 2가 다 얘기해. 그럼 얘네 둘은 정말로 여인 2명이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화자의 두 가지 내면이에요. 화자의 두 내면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글을 써낸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세련된 우리말에 줄치면 되는데 김만중이 얘기했지. 우리나라 문학작품 중에서는 세 가지 문학작품이 뛰어나대. 첫 번째가 송민곡, 두 번째가 삼인곡, 세 번째가 관동별곡.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말을 얼마나 잘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관동별곡, 송민곡, 삼인곡 얘네 나오는데 만약에 김만중이 보기로 나왔다 그러면 걔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야. 이게 같이 이제 항상 짝지어서 다니는 애들.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자,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여인 1이 얘기하는 거야. 감녀라고 써있지. 자, 대가는, 저기가는, 태어각시, 저각시, 본뜻도 한대어이고 벌써 각시잖아. 그러니까 이 여인 1이 여인 2를 보면서 저각시 어디 가지? 라고 하는 거거든. 본뜻도 하네? 라고 해서 이 각시니까 여성 화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냥 여자냐? 그냥 여성이냐? 그런 건 아니고 천상 백옥경, 천상 하늘 위에 백옥경은 옥황상제 사는 곳이거든.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서 백옥경이니까 천상에 있던 애가 이별하고 내려왔다거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인데 그 선녀로 설정을 한 거야. 선녀. 자, 여기 백옥경에서 내려왔다 그랬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거거든. 자, 우리 잠깐 앞으로 가면 3인곡의 228페이지에 세 번째 줄. 엊그제 님을 뵈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사이 어째 하계에 내려오니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게 뭐였어? 임금과 신하의 수직적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임금 계신 곳은 천상,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은 인간계, 하계 이렇게 돼서 자, 여기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낙향했다 이런 얘기야. 자, 해다 저문날에 해가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라고 해서 자, 물음표 찍으세요. 여기서 지금 고고고로 끝나잖아. 첫 번째 줄은 마침표 찍혀있지. 이건 서리법이야. 아니 정말 물어보는 거야.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별하고이지. 쉼표잖아. 이건 연결어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를 보러 가시는 고 해서 이거는 의문형이야. 그래서 이 고를 조심해야 돼. 어떤 때는 이 끝으로 나왔을 때만 마침표 찍혀서 끝으로 나왔을 때 자, 그때 이제 의문문이 되는 거고 중간에 나오면은 연결어미가 돼. 요거 좀 오해하면 안 돼. 자, 네 번째 줄은 이제 을려가 얘기해. 여인 네가 어와 내어이고 아 너로구나. 이내 서설 들어보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모습과 이 행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그러니까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해. 이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거든. 자화자찬 요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학교나 선생님에 따라서 요렇게도 해석해. 내 모습과 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지는 않아. 요렇게 해석하기도 해. 왜 그러냐면 뒷말하고 연결 때문에 그랬거든.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데 어쩐 일인지 나를 보시고 내로다는 특별이란 뜻이거든. 특별히 여기셨어. 만약에 긍정문으로 치면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해. 그럼 이미 당연히 날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어쩐지 날 보시고 특별히 여겼어. 좀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해석을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진 않지만 어쩐 일인지 나를 보시고 특별히 여기시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지기는 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부정문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을 다 하기는 하거든. 요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줘야 돼. 그거를 일단은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하지만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상대가 나를 좋아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상대가 나한테 관심 없으면 그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또 어쩐 일인지 나를 보시고 특별히 여겨줬어.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임금도 나를 선택해 준 거야. 그래서 임과의 사랑이 되는 거지. 나를 보시고 특별히 여기시오. 내로단 너로구나. 특별히 이런 뜻이거든. 여기시오. 나도 님을 믿어.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야 교태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지 이렇게 돼서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서 하면 끊어야 돼. 이미 나를 사랑해줬어. 사랑이야. 임과의 사랑. 그런데 내가 아양과 교태를 너무 심하게 버렸어. 반기시는 낯빛이 반가워하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코를 막 얘기하고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 그러고 왔어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구니까 내가 오빠 나왔어 하는데 그래서 왔니? 이렇게 된 거지. 변한 거지. 임의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임과의 이별이 되는 거야. 여기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이별을 하게 됐어. 그래서 임과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별. 자, 요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준 거지. 요약적 제시를 했다 이래. 저 임과 이별한 현재까지 이유는 뭐냐? 아양과 교토를 너무 심하게 부려서. 그래서 한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 그래. 과유불급. 자, 그 다음에는 누워 생각해보고 뭘 생각하냐면은 이별한 원인을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보니 그래서 뭘 해본 거냐면은 이별의 원인을 생각해봤어. 자, 이별의 원인을 생각해봤더니 자, 두 가지가 나오거든. 내 몸에 지은 죄 거기 줄치세요. 산처럼 매같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하늘을 원망할 것이며 사람이라 사람을 허물하려 탓하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죄 때문이야. 나의 죄.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임과 이별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태도는 자책. 태도. 자, 그 다음에 서러 풀천이 서러워서 펼쳐서 생각해보니 여기는 조물의 탓에 줄쳐야 돼. 두 번째는 조물의 탓이로다. 자, 조물의 탓은 운명 탓이야. 자, 한국 사람들이 운명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 아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체념이야, 체념. 태도. 저 결국은 임과 이별을 생각했는데 임 탓은 하나도 없지. 내가 아양과 교토를 너무 부려서. 그 다음에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운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이별의 원인을 그럼 임 탓을 안 하냐? 임금이거든. 그럼 또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지? 불러. 일로 와. 부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사발 하나 놓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하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하면 안 돼. 또 하나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임금이 날 또 불러줄 거거든. 특히 정처 같은 사람은 100% 불러. 그러니까 그런 말 참 안 하는 거야. 언젠가 불러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 내 탓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233. 자, 글란 생각 마오. 자, 여기가 이제 감녀, 여인일이 위로해 주는 거야.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을려가 얘기를 해. 자, 맺힌 일이 있어야 돼.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맺힌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잠깐만. 자, 맺힌 일이 있어야 돼.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서, 님을 모시고 있어 봐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연약한 이런 뜻이야. 연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고, 편할 날이 얼마나 있을까? 춘한고열,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그러니까 봄, 여름은 잘 지내시나? 이런 뜻이야.
추일 동자는 가을과 겨울의 하늘이란 뜻이거든. 가을, 겨울은 니라셔. 누가 모시는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시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죽조반은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야. 저 죽조반과 조석, 아침, 저녁, 매가 밥이란 뜻이야. 아침, 저녁, 밥은 내와 같이 옛날처럼 세시는가, 드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떻게 자시는고 주무시는가? 라고 해서, 연약한 우리 힘 잘 계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계시나? 그 다음에 식사는 잘 하시나? 잠은 잘 주무시나? 이러는 거거든? 자, 요거는 임을 걱정하는 거지. 근데 어떤 임을 걱정하는 거냐면은, 이별한 임에, 자, 건강을 염려하는 거야. 이별을 했어. 오빠, 우리 그만 만나. 그래,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될 것 같아? 겉으로는 그러지, 속으로는 너는 다시는 남자친구 만들지를 마. 그 다음에 뭐 건강해야 돼? 건강하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이게 들어있어. 무슨, 그렇게 좋은 말 덕담을 하고 끝내. 그냥 덕담은 겉으로만 하는 거지. 속으로는, 진짜 너 때문에 화나 죽겠다. 너 앞으로 30년 동안 너는 혼자 살아라. 막 이렇게 악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지. 진심으로 임의 건강을 염려하는 거거든? 근데 임의 건강을 염려하는데, 이별한 임의 건강을 염려한 거야. 사실은 나랑 상관없는데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변함없이 임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별을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충정. 자, 요거를 보여줘. 임금한테 얘기하는 거지. 네가 유배보냈어도 나 계속 사랑해, 너. 내 마음은 변함없어.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님다이 소식.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아자니 알려고 하니, 근데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해.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올까? 그래서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오늘은 안 올 것 같고, 내 마음 둘 데 없다.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어디로로 가잔 말고,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내적으로 방황한다는 얘기야. 왜? 임이 없거든. 임과 헤어져가지고 임에 대한 그림이 너무 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 정착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야. 내적 방황. 자,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자, 거기 높은 매 돼 있지? 높은 매. 자, 이거 좀 이상하게 써 있지? 이거 거듭적해서 이렇게 쓴 거고, 근대 국어라서. 자, 높은 매는 높은 데 오면은 멀리까지 잘 보이거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천상 백옥경에 있다가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하늘하고 가까운 곳. 이렇게 돼. 이거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야. 임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니, 그럼 임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임 계신 곳을 이렇게 봤거든? 네, 구름은 카니와 안개난 무사일고, 라고 해서, 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자, 안개는 무슨 일이냐 해서 구름하고 안개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임을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얘네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방해물. 혹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간신. 간신이란 말을 안 쓰고 정적이란 말을 쓰게 돼. 정적. 정치적 적이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정적이란 말로 요즘 나오기도 해. 그래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임을 보려고 그랬는데 구름하고 안개 때문에 임이 안 보여. 자,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산속이 어두운데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보며 1월은 하늘에 떠있는 밝은 세 가지 해, 달, 북극성. 걔는 임금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두운데 1월 임금을 어떻게 볼 것이며 임을 어떻게 볼 것이며 지척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내 당장 눈앞도 안 보여. 천리를 바라보랴? 해서 물음표 찍어야 돼. 자, 천리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지만 시에서 구체적 수치가 나오면 문학에서는 그건 정서적 거리감이야. 임과의 정서적 거리야. 자, 임금 계신 곳까지 거기가 보이겠니?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임 계신 곳의 소식을 들으려고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봤더니 구름하고 안개가 가려가지고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 아예 보이지도 않아. 실패. 자, 거기서 끊어야 돼. 바라보려 해서.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그래서 어디로 가냐? 물가에 가서 백길을 보려고 했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창평이 이쯤 있거든? 그래서 육지로 안 오고 배 타고 많이 다녔대. 이쪽 바닷가 쪽은.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한양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한양에서 임금의 소식을 듣겠지? 저 물가는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 자,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배가 와야 되잖아.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등 된대고, 여기를 또 갔더니 바람과 그 다음에 물결이 어수선하게 됐대. 그럼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배가 또 못 뜨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임의 소식을 못 듣게 만드는 방해물 간신. 이렇게 돼. 이제 배가 못 뜨니까 거기 뱀가 둥둥둥둥 떠다닐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외로우면 외로운 애들만 보여. 둘 중에 하나야. 외로워 보이는 애들만 보이든가 아니면 나랑 반대되는 애들만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뭘 봤나 봐야 돼.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했어.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지? 라고 해서 자, 거기 빈배. 자, 얘는 어떤 배냐면 사공 없는 배야. 나는 어때? 임이 없지? 임 없는 화자. 똑같아. 같은 상황이야. 정서가 들어간 건 아닌데 배가 혼자 둥둥 떠 있는 걸로 보니까 쟤 나랑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빈배는 결국 뭐냐?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해주는 사공이 없고 나는 임이 없으니까 자,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이게 수능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이 잘 안 나와. 어렵거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장 부식들한테 문제 낸다고 생각하고 문제 내거든, 사실은. 니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근데 니네가 나는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푸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자꾸 틀리는 거야. 숨어있는 거를 막 내가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푸니까. 그래서 요까지는 나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외로움을 드러낸다, 요까지는. 자, 그 다음에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디난해,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님다의 소식이 더욱 가득한데이고,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가득하구나. 제일 윗줄에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높음에도 가고, 물가도 가고, 갔어. 근데 마지막에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가득한데이고 그랬지? 그래서 요런 걸로 봤을 때, 아,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거든? 자, 화자는, 자, 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 줄이면 적극적 여성. 자, 옛날에 양반가 여성들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좀 평민들이 적극적이었대. 그래서 좀 서민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요거를 얘기할 때. 근데 요거보다는 적극적 여성이다라는 거. 왜 임의 소식 알려고 막 산도 올라갔다가 물가도 갔다가 막 이러거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적극적인 여자야. 자, 그 다음에 모첨, 초가집, 처마, 찬 자리, 차가운 자리에 이게 외로운데 차갑다고 하면 매칭이 되거든? 외로움이야. 차가운 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고 반벽은 벽에 걸린 청등, 푸른색 등은 누구를 위해 밝혀져 있는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거기 있는 반벽 청등은 자, 요거 요즘에는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불이 탁 켜지지? 그 다음에 가로등도 있고 누구네 집인지 다 아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깜깜해.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볼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구네 집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임 언제든지 오라고 밤에 불을 걸어놓는 거야, 등불을. 그러니까 결국 임이 우리 집 쉽게 찾아오라고 걸어놓는 거거든? 근데 임이 안 오지. 그래서 오지도 않는 임을 위해서 임이 우리 집 쉽게 찾아오라고 등을 걸어놓는 거야. 그래서 반벽청등은 뭐냐면은 오지 않는 임을 위한 등이야. 그러니까 임이 없단 얘기지. 나는 어때?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얘도 결국 뭐냐면은 임은 오지 않는데 나는 걔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 거 어때? 외로워. 그래서 반벽청등도 자,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돼.
오르며 내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며 헤매며 반이니 방황하니 적은 덧 어느덧 역진 힘이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임생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잠들었거든 피곤해서. 그랬더니 이제 꿈을 꾼 거야. 자, 꿈을 꿔서 이 꿈은 임과 만나는 매개체야. 임과 만나는 매개체. 그래서 꿈속에 님을 보니 자, 옷 같은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서라.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늙었네 이런 뜻이고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속에 먹은 말을 습가장 실컷 삽자가 아래다 이런 뜻이야. 실컷 아래려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이 발아가 바로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뜻도 돼. 그래서 눈물이 바로 나니 눈물이 계속해서 나니 이렇게 말싸민들을 어이하며 눈물이 펑펑 흘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정을 못 다하여 정을 이기지 못해서 목이조차 메이니 목이 메어서 메이니 오견된 개성 이 오견된은 방정맞은 개성은 닭소리라는 뜻이거든. 세무쳐야 돼. 오견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임을 만났는데 이미 많이 늙었어.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너 이제 나타나서 막 이런 걸 막 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못하고 눈물이 퐁퐁 흐르면서 이러고 끝난 거야. 근데 갑자기 밖에서 꽂기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잠을 깨버렸지. 잠을 깨면 꿈을 못 꾸고 꿈을 못 꾸면 임을 못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는 오견된 개성. 자, 얘는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인데 조심할 거 얘는 간신은 아니에요. 왜 간신은 아니냐면은 구름안개나 바람물결은 현실에서 임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애들이거든. 못 가게. 근데 얘는 그냥 단지 꿈만 못 꾸는 애야. 그래서 얘를 간신까지 보지는 않아. 그래서 문제 낼 때도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구름안개, 바람물결, 모던된 개성에서 개성답 찾는 거 이런 거 나와. 자, 허사로다. 아, 다 허튼 일이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 거, 님이 어디 간 것이냐. 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 내 그림자야.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다 이런 뜻이고 날조차 할 뿐이라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되어 내 차라리 죽어서 쉬어되어가 죽다 이런 뜻이야. 많이 나와. 내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나 되어서 나거리나 돼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반듯하게 비치리라. 해서 나걸이 있는데 나걸은 님에게 빛을 보내주는 거잖아. 그럼 임과의 사랑이겠지. 임을 향한 사랑이겠지. 잘 생각해봐. 달이 임한테는 갈 수는 없지. 너무 커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멀리서 빛만 보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임과 못 만나는 상황에 사랑만 보내주는 거지. 자, 그래서 나걸이 있는데 나걸은 첫 번째는 화자의 분신. 그 다음에 멀리서 빛만 보내주거든. 이거는 간접적이야. 직접 닿지 못하는. 그리고 멀리서 있으니까 소극적이지. 소극적 사랑. 세 번째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새로 추가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리서 임한테 빛만 보내준다는 얘기는 이건 임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임을 못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임과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 자, 이거 끝까지 한다면서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자, 반듯하게 비치리라. 자, 쓸 시간 줄 테니까 기다려. 자, 각시님.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감녀가 얘기하는 거야. 각시님. 달이 약하냐,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달은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라고 하거든. 야, 너 그거 낙월되지 말고 그냥 구준비나 돼. 비는 어떠냐 하면 일단은 죽어서 되는 거니까 똑같이 분신이야. 근데 이 구준비는 어때? 직접 이면 몸에 와닿지. 비가 되면.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지. 비가 내려. 비가 내리지. 위에서 아래로.
비하고 제일 가까운 이미지가 뭐야? 눈물. 눈물이 흘러내리지. 그래서 이 비를 눈물로 보면은 슬픔이야. 그 슬픔을 임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세 번째는 자, 화자의 슬픔을 임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자, 요거 쓰세요. 이게 1, 2번은 전통적인 해석이고 3번이 교육과정 바뀌면서 학습활동에 들어가 있어. 비상교과서에 특히. 자, 235에 1번 풀어볼게.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작품은 작가 정철이 50세인 1585년에 당쟁으로 벼슬해서 물러나 전남 창평에 내려가 있는 동안 지은 가사이다. 여기 일단 당쟁으로 벼슬해서 물러나 줄쳐야 돼. 당쟁 때문에 밀렸어. 당쟁 때문에 밀렸으니까 어떤 애들이 나오는 거야? 구름 한 개, 바람 물결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자, 사대부로서 가져야 하는 임금에 대한 전통적 충의 이념을 비유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높은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번엔 이제 충의 이념 줄치면 돼. 충의 이념. 비록 당쟁으로 벼슬해서 물러났지만 임금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고. 자, 1번 당쟁이 벌어졌던 정치 현실은 화저로 하여금 임의 안부를 걱정하게 하는 이유. 당쟁 줄쳐야 되고 임의 안부 걱정 줄쳐야 돼. 이게 당쟁이 생기면 임금은 안중에도 없대. 자기네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쟁 때문에 특히 반대파에서 봤을 때 그 당쟁, 그 반대파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 쟤네들이 임금은 잘 모실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임은그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바꾸어. 이 여인의 마음으로 바꾸어 줄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각시가 나오는 거지. 각시. 3번 임의 태도가 달라졌음에도 임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대부의 변함없는 충성심. 임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줄치고 충성심 줄치면 돼요. 맞지? 특히 헤어진 임에 대한 뭐 건강을 염려하고 그러잖아. 4번 임과 떨어져 있지만 임과 떨어져 있는 거 맞아. 자기 수련을 멈추지 않는. 자기 뭐 수련해? 뭔가 너 자아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임 찾아 헤매고 다니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지. 자, 임금과 제위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뭐 뒤에도 맞는데 자기 수련을 멈추지 않느니 틀렸어. 5번 천상의 공간을 끌어들여. 그래서 이제 천상 배곡경. 전통적인 충이념을 담아내는 방식에서 작품의 비유적 성격. 그래서 이미 있는 곳은 천상 배곡경. 내가 있는 곳은 하계. 이런 식으로 인간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4번이다. 자, 뒤에 있는 규원 갈게요. 규원가는 자, 이 규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인.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원망하다. 그냥 뭐 가는 노래겠지. 제목에서 여인이 원망하는 노래거든. 앞에 3인국도 여성화자고 송민국도 여성화자인데 원망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상대가 임금이니까. 근데 여기는 여인이 원망하는 노래하고 제목부터 원망하지? 왜 그럴까? 상대가 임금이 아니야. 남편. 그러니까 이 상대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원망은 왜 하냐면 자, 원망의 이유는 이런 거야. 남편이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녀. 그 화자는 여자거든?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야. 그래서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 가치관 혹은 이런 사회 자, 요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보여주는 거야. 저 옛날은 어땠냐면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근데 여자가 질투를 했어. 칠거지약이야. 쫓겨나. 그 다음에 남자가 뭘 했는데 여자가 뭐라 그랬어. 잔소리했어. 쫓겨나. 칠거지약. 옛날에 그런 시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도. 자, 이게 이 허난설원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허난설원이 썼다는 말도 있고 이거 허균의 여동생이야. 그 다음에 허균의 그 첩이 썼다는 말도 있고 그래.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자, 주제는 봉건사회에서 부녀자가 겪는 한, 남자 때문에 겪는 한이야. 자, 특징은 사계절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노래했고 뭐 대꼬 비유 등 다양한 표현과 고사를 활용해 작품 전체를 유력히 이끌어 나간다. 뭐 그냥 그렇대. 자, 특징은 뭐 특별히 볼 말이 없어요.
자, 읽어보면은, 자, 엊그제 젊었더니,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벌써, 어이 다 늙었느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시적 화제의 상황은 늙었어. 늙으니. 자, 소년행락, 어린 시절의 즐거운 일을 생각하니 일로도 속절없다. 내가 어렸을 때 잘 나갔던 거 얘기해봤자 니네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니었어.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나갈 수가 없었어. 쉬는 시간에는. 여자반 애들이 자꾸 손을 들고 막 내일 불러 대싸고 그냥 막 대학교 때도 막 축구만 하고 그냥 저쪽에서 나 어디 갔냐고 막 하도 거봐 의심하잖아. 이동이.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막 대학교 때 막 저기 조교한테 불려가가지고 조교가 너 왜 애들한테 후배한테 꼬리치고 다니냐 그러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도 게시판에다 오빠 사랑해를 하도 써놔가지고 애들이 교수님까지 불렀어 나를. 넌 뭐하고 다니니? 이러고 아무도 안 믿잖아. 아무도 안 믿잖아. 안 믿지? 빨리 안 믿는다 그래. 그거 봐.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안 믿거든. 그리고 설상 맞다고 해도 이거 뭐 그냥 그래. 옛날 일인데 뭐. 지금은 그냥 늙었어.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늙어야. 늙어서 서른 말씀하자니 목이 맨다. 자, 정서가 나오는 건데 늙었어. 그래서 서른 말씀을 할 거야. 서른 말씀. 자, 이 서른이 정서야. 그러니까 나는 늙어서 서러워. 단순히 늙어서 서러운 거는 아니야. 다른 이유 때문에 서러워. 자, 부생모육 신고하여. 부생모육은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셔서 신고. 그 신자가 매울 신자거든. 신라면에 이 신자 써 있어. 자, 신고, 고는 쓸고자고. 신고, 매우 고생해서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호배필은 못 받아도 공호배필은 높은 벼슬아치 아내거든. 그러니까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무관, 행정관, 뭐 이런 사람, 이런 그 남자의 부인은 못 받아도 자, 거기 군자호구 원하던 애 줄쳐. 자, 이 화자의 소원은 뭐냐면은 군자호구였어. 군자호구. 군자호구는 뭐냐? 좋은 남자의 아내. 나는 좋은 남자의 아내를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자, 삼생은 전생, 그 다음에 현생, 지금, 그 다음에 그 차생이라 그러거든? 죽은 다음에. 자, 근데 보통 전생이라 그래. 전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와 월화의 연분인데, 월화가 그 남자, 여자를 맺어주는 신이야. 호텔 델루나에 보면 핑크빛 옷 입고 다니는 아줌마 있었거든? 그 아줌마 이렇게 하트 이렇게 꽂아주면 갑자기 둘이 사랑이 뾰로롱 하고 막 이렇게 돼. 그게 월화야. 그래서 이 월화라는 신의, 월화의 연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름의 운명 때문이야. 운명적으로는 뜻이야. 누굴 만났냐면 장안유역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거기 줄쳐야 돼. 장안유역 경박자를 꿈처럼 만나서 나는 좋은 남자의 아내가 되길 원했거든.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경박자를 만났어. 장안유역은 서울 거리에 경박자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이 경박한 사람, 안 좋은 남자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 게 이제 실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난 게 뭐가 되냐면 앞으로 생겨날, 그러니까 일어날 일에, 일어날 문제의 원인이 돼. 일어날 문제의 원인. 자, 그 다음에는 당시의 용심하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용심,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등,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다는 뜻이고, 3528, 15살, 16살 겨우 지나 천연여질은 타고난 아름다움, 타고난 아름다움이 저절로 생기니 이 얼굴과 이 모습과 이 태도로 백년기약, 이거 혼인을 했다는 뜻이야. 백년기약을 했더니, 혼인을 했더니 연광이 후루라고, 연광이 후루라고는 시간이 빨리 흘렀다 이런 뜻이고, 시간이 빨리 흘렀다. 그 다음에 조물이 다시 하여, 조물은 신이야. 신이 다시,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봄바람과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또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얘기야. 이 배울이 북진한 게 뭐냐면은 이 북이 배틀에서 가로줄 짜는 애거든. 그래서 탁 치면 쫙 나가.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내가 혼인을 해서 시간이 빨리 흘렀고, 그 다음에 신이 시기함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설빈환, 거기 밑에 써있지. 고운 머리와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두고 면목가정 되고구나. 면목가정 되고구나가 중요한 말이야. 내가 시간이 빨리 흘러서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다 두고 지금은 면목가정이 됐대. 그게 또 상황이야.
면목 가증은 얼굴을 보면 면목, 가증, 증오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증오를 부르는 얼굴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내 얼굴 내보거니 내 모습을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괴소냐. 괴다는 사랑하다거든. 내 얼굴, 내 모습과 내 모습을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사랑하겠느냐. 스스로 참게하니. 여기 면목 가증하고 스스로 참게하고 연결해야 돼. 내가 면목 가증이 돼서 얼굴을 보면은 증오할 수 있게 생겼어.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그래서 이 면목 가증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게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미 떠난, 이미 집 나간 원인이기도 해. 결국 뭐 하는 거냐? 자책하는 거야, 자책. 내가 이렇게 못생겼으니 우리 남편이 나보고 놀래가지고 집 나갈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237은 삼사모 야유원에, 자, 삼사모는 무리 지어 다니다 이런 뜻이고, 야유원은 기생집이야. 세 사람, 세 기생. 이런 거. 자, 그래서 삼사모 무리 지어 다니면서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이런 건데, 너 삼사모 무리 지어 다니면서 기생집에 세 기생 만나고 다니니? 이런 뜻이야. 그만큼 이미 방탕한 사람인 거지. 예측을 해도 기생집에 세 기생 만나러 다니니까. 임의 방탕함. 자,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정해진 곳 없이 나가 있어서 백마금편은 흰말과 금채찍, 그래서 화려한 차림새 이런 뜻이야. 화려한 차림새로 어디 머무는 것이냐? 원근을 모르더니, 원근은 멀고 가깝다는 뜻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 이런 뜻이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 소식이여 더욱 알랴라고 해서 너 지금 어디가 있는 거니? 혹시 기생집에 새 기생 만나러 다니니? 화려한 차림새로 어디 다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을 어떻게 알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탄식이야, 탄식. 자, 그리고 인연을 그쳐신들, 인연을 끊으려 한들 생각이 없을 소냐. 인연을 끊고 싶은데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보거든. 모습을 못 보면 그립긴단 말을 하면 그립기도 해. 그러니까 인연을 좀 끊고 싶어. 근데 생각나고 그립고. 요게 이제 정서야. 자, 정서가 서른 말씀도 있지만 생각나고, 자, 그립고, 아이고. 자, 요런 것도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이 확 끊어지지도 않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대도 김독일시야. 12대는 하루야. 옛날에는 12단위로 나눠서, 그러니까 하루가 김독일시야. 길기도 길구나. 30날은 한 달이야. 30날은 지루하구나. 그러니까 임을 기다리는 하루는 참 길기도 길고, 30일은 임을 기다리는 한 달은 참 지루하고,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임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 옥창의 신금매화. 옥창은 그냥 창이야. 자, 창가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진 것이냐. 그래서 매화는 원래 지조절개를 뜻하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야.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는데 임은 안 오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매화는 자,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소재야. 매화 1년에 한 번 피거든? 근데 이게 몇 번이나 피고 졌다는 얘기는 몇 년 동안 임이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돼. 자, 지조절개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고는. 자, 겨울밤 차고 찰 때, 이 차다는 외롭다 그랬지. 겨울밤에 외로운데, 자치 눈이 섞어지고, 자체 눈에다가 내묻혀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름날 길고 길지. 여름날은 길어. 임은 오지 않는데 길어. 외로운 거거든. 그래서 겨울밤 차고 차다는 얘기는 겨울에 외로울 때. 여름날 길고 길 때도 여름에도 임이 오지 않고 외로울 때 이런 뜻이야. 구잔비는 무슨 일이냐. 그래서 겨울에 외로워 죽겠는데 눈 내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외로워 죽겠는데 구잔비 내리고. 그럼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써? 외로운데 눈 내리고 외로운데 비 내리니까 더 외로워지겠지? 그래서 그 외로움을 심화하는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 요런 거 찾는 게 조금 어려워. 요런 거 찾는 게 조금 어렵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좀 안 내는 편이야. 근데 학교에서 막 내. 수업해주거든. 막 내, 이런 애들.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를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자체는 구준비니까 앞에 송민국에서 뭐 빈배, 반벽청 등 이런 애들하고 같은 의미가 돼.
자, 그 다음에 삼춘하류 호시절. 삼춘하류 호시절은 아름다운 봄에 이런 뜻이야. 아름다운 봄에 경물은 경치가 시름이 없다, 관심 없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아름다운 봄에 아름다운 경치에 관심 없어. 왜? 이미 없으니까. 그리고 가을달 방에 들고, 가을달이 방에 들어오고 실소리 상에 울제. 실소는 귀뚜라미거든.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운대. 실제로는 귀뚜라미는 울지 않아. 근데 내가 우니까 실소리 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감정이입. 어떤 슬픔이 투영된. 그래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입의 차이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 안 나와, 주변에. 근데 감정이입은 나와. 우는 실솔, 실소리 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야. 자,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 생각만 많구나. 이 햄은 생각이란 뜻인데, 자,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지. 이 한숨, 눈물이 정서야. 자, 이 사람은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이래. 슬픈 거지. 자, 그리고 햄은 생각, 임생각만 많구나. 내가 슬퍼하면서 임생각만 많이 하는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이 죽기도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신세한탄 하는 거야. 아, 죽기도 힘드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근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외로운데 눈 내리고 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아름다운 경치도 관심이 없어지고, 가을에는 귀뚜라미가 내 마음을 아는지 울고,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싶은데 죽기도 어렵고, 이런 거라서 신세한탄을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도로에 풀처하니 다시 생각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청등을 돌려놓고 녹개금 빗기 앉아. 자, 녹개금이 있는데 얘는 검은고야. 검은고고, 자, 병년한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검은고를 뭐라 그러냐. 시름을, 조차는 따라거든. 시름을 따라 연주해. 그럼 이 녹개금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화자의 시름이 들어있겠지. 그러면 시름이 가득하니까 이 검은고 연주도 어떻게 해서 시름이 가득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 시름을 따라 연주를 했으니까 어떤 소리 들리겠어? 슬픈 소리 들리겠지. 그래서 밑에 소상야우의 대돌이 섰도난다신데 거기 밑에 써있지. 소상야우는 소상강 밤비라는 뜻이거든. 이게 소상강에 대나무가 엄청 많대. 대나무 그 숲이 있는데 거기서 밤비가 내리면은 그 대나무 잎에 그 빗물이 떨어지는 거야.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그 소리가 엄청 처량하게 들린대. 나도 이걸 잘 몰랐거든. 근데 옛날 살던 집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있었어. 그래서 가끔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으면은 그 철판에 탁탁탁탁 하는 소리 나는데 정말 이런 느낌이 들어. 뭔가 이렇게 쓸쓸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 시름을 따라 연주했더니 그 분위기가 어떠냐. 첫 번째는 쓸쓸한 느낌.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화표 천년의. 이거는 화표 천년의 벼락이야. 화표 천년의 벼락. 화표가 망주석인데 그냥 화표라고 해석해도 돼. 화표에 천년의 벼락인데 거기 별난학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 보통 해석할 때 천년 동안 이별한 학 이렇게 해석해. 근데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천년의 별난 학이든 아니면은 천년 동안 이별한 학이든 걔가 운대. 그러니까 학이 우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소리야? 그럼 슬픔의 소리지. 그래서 내가 검은고를 시름 따라 연주를 했더니 쓸쓸한 소리와 슬픈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옥수는 아름다운 손가락이란 뜻이거든. 내 손이지.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수단, 솜씨가 옛소리, 옛날의 소리였지만 부용장 적막하니. 자, 부용장이 적막하대요. 부용장은 연꽃이 새겨진 커튼이란 뜻이거든. 걔가 적막하대. 우리 잠깐 어디를 가냐? 앞에 3인곡에서 229페이지의 첫 번째 줄. 그때 얘기했지. 방이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외로움이라고. 자, 거기 229의 첫 번째 줄 보면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되어 있거든. 비단 커튼이 적막하고
수놓은 막이 비어있고 이런 뜻이야. 같은 맥락이지. 부용장 적막하니. 그래서 의미 없이 외로운 이런 뜻이야. 의미 없이 외로운. 요 구절 같은 거 좀 기억을 좀 해놓는 게 좋아. 너도 공간이 비어있다는 의미거든? 근데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로 대놓고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부용장이 적막하다. 뭐 나위가 적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거지. 옛날에는 임과 함께 들었던 소리야. 근데 지금은 혼자 듣고 있어. 그래서 옛날 소리도 그대로 있어. 임과 함께 들었던 옛날 소리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누구에게 들리겠니? 외롭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쳐시라. 해서 리을에 간장이 구곡되어 간장이 9번 굽어져서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뜻인데 이거 슬프다라는 뜻이야. 한자성어로는 구절양장이라고 그러거든. 구절양장. 이 구절양장이 거기 써있는 그대로 풀이한 거야. 이거 풀이가 그거야. 이제 장이 끊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지. 옛날에는 임과 함께 들었던 소리랑 똑같은데 지금은 나 혼자 있어. 그래서 너무 슬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에서는 의미 없는 슬픔, 외로움, 의미 없는 외로움과 슬픔 이런 걸 드러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속에서나 보려 하니 바람에 디는 잎과 거기 뭐 세모 잘 쳐져 있는데 바람에 떨어지는 잎과 풀숲에 오는 즘생. 자, 즘생은 벌레란 뜻인데 자, 얘네들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지. 잠 못 자면 꿈 못 꾸지. 꿈 못 꾸면 잇 못 만나지. 저희는 방해물.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아까 송민곡에서 오견된 개성하고 똑같아. 근데 걔보다 조금 더해. 그래도 걔는 꿈을 꾸고 있다가 꽃기호하고 잠을 깨우는 건데 얘는 애당초 잠도 안 재워. 근데 비슷한 소재야. 자,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하거든. 그 두 줄을 묶어보세요. 자,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에 세묻혀야 돼. 장애물이 있어도 7월 7석, 7월 7일, 1년 1도, 1년에 한 번. 실기가 때를 놓치다야. 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은 견우직녀는 어떠냐? 좀 견우직녀 고사를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은 만나. 근데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 가렵간데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도 세묻혀야 돼. 이게 중국에 있는 전설의 큰 강인데 보통 장애물을 얘기할 때 약수가 많이 나와. 장애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은하수, 약수야. 자, 무슨 약수 가렸는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겼는고 라고 해서 자, 우리는 어떠냐? 소식이 끊겼대. 결국 뭐 한 거야? 대조를 통해서 얘를 강조한 거지. 야,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소식이 끊긴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난간에 비겨서서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님가신데 님가신 곳을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초로는 밑에 뜻풀이 나오는데 풀에 맺힌 이슬은 맺혀 있고 자, 무는 저물 무렵의 구름이란 뜻이야. 해질 무렵에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대나무, 소나무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그래서 이 새소리가 설다 그랬지? 새소리가 설다. 실제로 서러운 거 누구냐고 화자거든? 그래서 얘도 감정이입. 그래서 나 서러워 죽겠어. 이런 거야. 왜? 힘이 없어서. 자, 세상에 30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수없다 하지만 박명한, 뭐 운명이 기구한인데 복 없는 이런 뜻이야. 복 없는, 홍한, 아름다운 사람이야. 날 같으니 또 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 서리법이고 신시한타라는 거야. 세상에 나처럼 예쁜데 복 없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는 때문에 탓으로거든.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뚱말뚱하라, 살뜻말뜻하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원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서러움과, 마지막 부분은 서러움과, 서름, 그 다음에 한탄, 그 다음에 원망.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나 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239페이지 풀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범가는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한탄하는 규범 가사이다. 남편을 원망하면서 원인은 자신에게 있대. 아까 면목가정 이런 얘기했지? 이 작품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던 조선시대의 봉건적 윤리 속에서 작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한을 다양한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여 품격 높은 시적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줄은 남편을 원망하면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면 한탄 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외로움과 한에 줄 치면 돼. 외로움과 한. 그러니까 남편이 집 나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1번 서른 말상. 서른이 중요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화제 운명과 처지에 대한 한. 그러니까 남편이 집 나갔어. 그래서 내가 서러운 말을 하는 거지. 맞고. 2번 스스로 참기한 일을 통해 화자는 남편이 돌아오자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거든. 왜 부끄러워했어? 면목과증 때문에 스스로 참기한이거든. 내가 봐도 이렇게 못생기고 증오하고 싶은데 남편은 오죽하겠니? 이런 뜻이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거야. 3번은 천상의 견우직녀는 임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천상의 견우직녀 1년에 한 번은 만난다 그러지? 근데 우리는 소식존자 끊겼으니까 3번이 틀린 말이에요. 동일한 게 아니지. 대비. 4번은 날 같으니 또 있을까를 통해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외로움. 나처럼 예쁘고 복 없는 여자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외로움. 신세한탄.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뚱말뚱하여라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 원망. 자, 줄 치면 돼.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